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올해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 기간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집값이 요즘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올해 집값 안정될까요? 지금 뭐 그 상승세는 둔화된 게 분명하고요. 네.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도봉구나 강북구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시하고 대구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그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금리도 인상을 하고 또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은 이 돈줄을 재면은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수요를 억제해서 안정화시킨 거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대출을 규제하는 동안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불확실성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은 일단 멈춤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요. 전년에 비해서 42.5%나 줄었습니다. 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거래 절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대출을 규제해 놓기 때문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11월 달 거래량이 뭐 42%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7월 달에는 한 그 7천 가구 이상이 거래됐는데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22%가 감소했다래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안정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 일단 가장 큰 변수는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그 여당인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최근에는 그 이제 표를 의식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시 완화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규제 완화가 또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규제가 더 강화돼서 규제에 의한 시장 안정화가 기대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아무래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도 내리겠다. 네. 이런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 1가구 1택을 제외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90%까지 그 재산세를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433이라고 해서 4개월 내에 팔면 100% 면제해주고 또 3개월 내에 팔면은 뭐 50%, 또 3개월 내에 팔면 25%씩 완화하겠다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1가구 1택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산세도 또 이 공시지가 상승률을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세부담 완화를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내놓은 정책하고는 좀 달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를 완화한다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이게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금년 1월부터 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그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인데요. 2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신용대출 또는 뭐 가계부채 모든 전반적인 거 자동차 할부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이게 7월부터는 1억 이상 되는 대출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은 막 계속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3월 말까지 미국이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년도에 미국이 3번 정도 금리를 또 올린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이상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금리를 미국보다 역전금리가 되면 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갭 투자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집값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또 하나가
주택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급량을 많이 늘려야 될 텐데 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205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중에 121가구가 이미 지구정이 됐고요. 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43만 가구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제 내년까지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지구 지정을 했어도 작년에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들어갈 수 없는 집이지만 3만 200가구를 사전 청약했습니다. 올해 7만 가구로 늘려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매매 시장은 좀 안정화될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당장 들어갈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8월 이후에는 임대차 3법이 그 시행된 이후에 계약이 다시 돌아오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한이 없어서 전세금이 또 올라갈 수 있어서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매매 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시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아파트나 주택들이 나오게 되고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집주인들이 크게 집값을 올리게 될 것이다. 전월세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지요. 특히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네. 문제입니다.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보유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월세로 받는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순전세가 줄어들어서 희소 가치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 또 주택 시장의 수익률로 연결돼서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는 서울의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적습니다. 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 올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금년도에 사전 청약이 7만 가구나 되고요. 지속적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돌아선 입장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3기 신도시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건주택은 대선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여당이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집값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일단 청약을 통하거나 아니면 좀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이 좋긴 한데 이게 뭐 또 당첨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청약 가입자가 지금 2,800만 명입니다, 전국에. 서울만 해도 지금 650만 명 되고요. 그중에 1순위가 35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되는 건 로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